오늘 아침에 사실 미증시 빠졌다는 뉴스 듣고 오늘장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 시간에 꾸준히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다시 이 성장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빠지면 어떡하지?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더 많이 빠질 거야. 이런 걱정도 내심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을 문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더 강합니다. 2차 전지, 로봇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빠져도 강하고요. 시장이 오를 땐 더 강하고 요즘 확실히 이쪽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장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의미하는 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도 최근 주도주 지속 순환매가 끊이지를 않네요. 지수 조정받는데 또 추천해 주셨던, 언급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걱정하실 텐데요. 오늘 장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수가 좀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는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참는데 고용지표 정도가 나오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지수, 시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PI보다 먼저 고용입니다. 우선 지금 보면 미국이 어제 또 급락장이 나왔죠? 근데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많이 밀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다우 시장하고 나스닥 시장하고 차이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몇 종목 더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의 테슬라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차하고는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다우가 약했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지수를 좀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다시피 나스닥은 아직도 우하향으로 엄청나게 밀려있고 11월 달 16,000 기준에는 아직도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근데 다우는 아닙니다. 다우는 보다시피 거의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우거든요. 멋진 이종보기 때문에 차트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다우는 36,000이 고점이고 얼마 전에 35,000까지 올라갔었어요. 고점에서 1,000 정도밖에 안 빠진 겁니다. 36,000에 1,000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되게 세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16,000인데 13,000 정도밖에 못 올라왔죠. 만 단위가 3,000이 부족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격 메리트라고 해요. 자, 패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금리 이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표고요. 지표 관련해서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너무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파생 방송을 안 하고 주식 방송을 하면서 더욱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장의 어떤 블랙스완이 어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환율도 진짜 얘기 많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지표도 되게 많이 얘기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한 그 지표의 어떤 수치상으로는 파웰의 이야기가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긴축을 완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파웰이 다시 긴축을 또 세게 할 수 있다라고 의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지수가 좀 밀린 겁니다. 자, 제가 요거만 얘기해주고 갈게요. 요 말 이어서. 결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합이 오히려 세면 최근 주도주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면서 종합이 오히려 안 갈 때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주식이 계속 갈 거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분명히 해드렸을 거고요. 그 지수 하단에 맥스가 307짜리고 기본적으로 이 장은 312에서 310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종목대로 잘 가는 거고 시장은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밀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난 2월달 파웰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한 거예요.
여기 밴드를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밴드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제가 어제도 얘기해 줬는데 요게 이제 나올 거예요. 보시면 강력한데 아직 강력하다. 그런데 어제 약간 꼬리를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미국장이 치고 올라갔는데 결국에 가서는 후장으로 가면서 다시 밀렸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 이 금리 밴드. 그렇죠? 예, 이 금리 밴드. 이 금리 밴드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요거 말고 요걸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표에 따라 긴축 강도 높일 수 있다 하면서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빅테크가 낙폭을 축소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AMD가 제일 먼저 축소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하고 AMD가 혓바닥도 꼬이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챗봇에 들어가는 어떤 그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놓칠 수가 없는. 이따가 특징주로 얘기하겠지만 동부 하이텍 오늘 급등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 그런 게 이유가 있고 어떤 기사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AMD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안 밀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순서로 낙폭을 빠르게 축소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좀 약했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자, 이 상태에서 파웰이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이 금리 예상이 70%까지 올랐습니다. 0.5 인상이 지금 0.5 인상이 70% 확률로 미국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310이 안 깨지는 게 저는 그게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있는 거죠. 대신 2023년 최고의 섹터가 될 수 있는 후보 군단만이 강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PI하고 FOMC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그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김칫국을 마실 수는 없고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PI 이후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으라는 말, 이게 오늘장 마지막 전략인데 먼저 얘기해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여기 지금 보면 클라우드 관련주에 오늘 더존 비전이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향후 50%짜리가 나온다면 클라우드에서 나올 수 있다가 아니고 나올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종받고 밑에 있는 주식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제가 요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1월 13일 날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게 이종복이가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약한 섹터를 얘기해 줍니다. 그 약한 섹터가 결국은 결정적인 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줄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CPI가 나올 때까지는 위로 세게 치고 갈 명분이 없고요. 3월 초수에 여러분들한테 예방주사 한번 넣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있었죠. 종합이 320에서 322쪽으로 올라가면 저항. 딱 거기 갖다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중심이 기존에는 317짜리가 중심이 지금은 315짜리 중심으로 약간 바뀌려고 하는 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합은 살짝 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요렇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장 보면 펫배터리,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제약 등이 이제 선별적으로 강한 거죠. 아까 동부하이텍 먼저 얘기했으니까 자, 동부하이텍의 위치를 보시면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주식들은 다 이쪽 어디에 있거나 인공지능 챗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건데 동부하이텍은 5만 원에서 4만 원 초반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한 1, 2주 정도 밀리니까 튀죠. 이런 식으로. 서진 시스템도 치고 가다가 이렇게 치고 가다가 한 달 가까이 밀리면서 옆으로 기다가 치고 있고 보이시죠? 그리고 어제 CS 윈드가 후장에 급등했거든요.
이종복이가 방송할 때 급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이렇게 목표치까지 간 다음에 한 달 정도 밀리고 옆으로 기다가 치고 공통점.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또 날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얘기했죠? 더 갈 것 같다고? 이제 완벽한 적산병. 그럼 셀트리온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마주보는 고점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살짝 눌렸다가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짝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섹터가. 그리고 이쪽 배터리하고 로봇도 지금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에 제가 어제 로봇스타하고 로봇티지 정도 기술적 분석해 드렸어요. 안 밀려 내려오니까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다만 공장 자동화 쪽은 오늘 아침에 되게 셌었는데 살짝 흘러내리는 건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이 30포인트 막 이렇게 밀릴 때는 세게 치고 가기는 쉽지 않죠. 다만 종합이 안 밀릴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에 오고 더 이상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세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쪽이 튈 수 있다는 걸 오늘 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안 되겠다. 요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그래서 배터리, 로봇, 제약 등이 이제 선별적으로 강한 거고 가장 강력한 에코프로나 코스모처럼 가장 강력한 대장주. 저는 신규 매수는 부담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원준이 오르는 또 살짝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것도 조금 더 밀렸다 가는 게 더 좋았죠. 중요한 것은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가든 밀렸다 가든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는 가장 강력한 대장주가 자리 잡아주고 이제 순환매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산병은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포스코 엠텍 오늘 또 하죠. 이거 아까 제가 기존 종목 동부하이텍, 서진시스템 막 그런 주식 얘기했듯이 목표치에 찬 주식은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주식을 고점에서 따라가서 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거고 어제 제가 초성이 기억인 5글자의 무음극족 그거 오늘도 플러스 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초성이 이응인 5천원대 주식 오늘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주식은 잘 갑니다.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 제약도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래 2023년 주도주 전망에서 얘기했던 건데 섹타로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섹타로만.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를 제가 좋게 얘기했거든요.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가 한 서너 개 있는데 요새 되게 잘 갑니다. 그 제약주도 이제 임상 관련주나 이런 쪽 맥이 붙을 수 있으니까 약한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에서도 전략 팁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선물은 317 돌파 315 지지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종복이가 지지저항 얘기할 때 자꾸 지지가 조금씩 밀려 내려오죠, 여러분? 예. 그런 게 시장의 흐름하고도 맞물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310에서 307까지는 지수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가 지수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목이 잘 움직인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고 CPI 이후 시장 준비 필요. 되게 위험해 보일 때 이종복이가 하는 말은 대비입니다. 자, 여러분. 야, 홍수 대비해. 폭설 대비해. 안 좋은 걸 얘기할 때가 대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손님 맞을 대비하라고 안 하죠. 손님 맞을 준비해. 야, 방 청소 좀 해놓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준비는 약간의 긍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대비가 안 좋은 걸 준비하는 걸 대비라고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CPI 이후 시장 대비가 아니에요. CPI 이후 시장 준비 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얘기들. 그죠? 예, 그 얘기들. 그리고 아까 제가 서진 시스템이나 그 소외받았던 주식들 얘기한 거하고 같은 얘기로
지금 시장에서 약한 거를 갖고 있거나 소외주를 갖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차라리, 그죠? 차라리라는 것은 차선책인 거죠. 차라리 반도체 쪽이나 제약주 쪽으로 교체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금 주도주로 날아간 2차전지 펫배터리 같은 주식을 지금 사는 거는 저도 신규 매수는 저도 좀 부담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신 순환매를 노리는 쪽은 너무나 좋죠. 요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일부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죠. 어차피 반도체도 요새 되게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칩 관련주의 하나마이크론나 이런 것도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동부하이텍하고 비슷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안 올라가는 거지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나 이런 쪽 여러분들이 소외주를 갖고 있거나 그러는 분들은 차라리 같은 값이면 반도체 소외주를 갖고 있거나 제약 소외주를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히토류 잘 보셔야 돼요. 히토류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저는 영원히 2023년은 클라우드의 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클라우드 관련주도 지금 조정 예쁘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몇 개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주신 힌트로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약간씩 또 시장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 또 두루두루 체크를 해주시네요. 종목군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지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약간은 분위기 달라졌지만 여기서 중심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